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유럽연합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50% 관세를 1개월 이상 늦추겠다고 하자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관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보다 불안과 공포가 더 큰 상황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수출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에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6월 3일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 역시 대미 관세 협상입니다.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해 최상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폰에 대한 25% 관세, 먼저 부과했던 다른 품목 관세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관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스마트폰 관세는 미국 기업인 애플이 타깃이 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대부분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쿡 애플 CEO와 트럼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관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미국 시장 2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유탄을 맞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관세에 대한 대처법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애플과 삼성 모두 관세 부담을 견디는 것과 미국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는 것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스마트폰 제조 설비가 아예 없는 미국으로 이전하는 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관세 부담을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경우 가격대가 비싼 아이폰이 삼성 스마트폰보다 더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5%의 상호 관세가 예고된 바 있지 않습니까? 같은 25% 관세인데 어떤 점에서 좀 다를까요? 네, 트럼프가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매겼던 건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취지가 강합니다. 당시 관세율을 산정할 때도요, 단순한 수입액 대비 무역 적자율을 반으로 나눠서 상호 관세를 다 매겼습니다. 예. 결국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산 수입을 늘리면 이 관세를 낮춰주겠다, 엄포를 놓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반면에 품목 관세는 기본적으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부터가 바로 국가 안보에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스마트폰까지 모두 미국이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재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한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품목 관세가 기본적으로 상호 관세 우선해서 적용하게 되고요. 문제는 지난해 대미 수출이 1,277억 달러인데 그중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거나 예고된 품목이 667억 달러, 즉 52%에 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상호관세 양보를 받아내더라도 품목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처뿐인 승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데다가 신정부 출범과 추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1%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는 미국과 이른바 7월 패키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정부 실무협상단은 지난 22일까지 워싱턴에서 한미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참석한 통상당국 관계자는 상호 관세와 현재까지 부과된 품목 관세, 향후 부과될 관세까지 모두 면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한미 FTA 관계를 고려해서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수용할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오는 실질적인 협상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어디 관심을 두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협상은 좀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결국에는 차기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얘긴데요.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9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긴박하게 나서겠죠. 예, 관가에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 나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 등에서 이미 의전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이런 실무협상을 이끌 인물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통상 책사를 살펴보면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 출신인 주현철 미국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통상 멘토는 주중대사관 경제 204를 지낸 정영록 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통상 책사는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인데요.
이 김 차장은 사실 한미 FTA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면서 한미 FTA를 처음 체결한 인물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다시 본부장으로 돌아와서 트럼프를 상대로 한미 FTA 개정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김 전 차장과 같이 일했던 관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위를 잡기 위해서 판을 엎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과감한 협상가라고 합니다. 2018년 한미 재협상에서도요. 철강 쿼터제를 얻어내면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던 게 이런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결국에는 다음 주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 어떻게 나설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현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